27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안타깝고 눈물 나고 마음이 시린 경우가 많았었어요. 제일 생각이 나는 손님은요, 초췌하신 분이었어요. 배낭을 메고 오고 머리도 다듬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으신 분인데 골드바 1kg짜리 2개를 사겠다고 하더군요. 딱 보시기에는 고액으로 살 분인가? 라고 약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또 두 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저희 매장에 6, 7번 정도 오셨거든요. 이 아버님은 따로 별도로 골드바를 사세요. 어느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팔아가지고 이익금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쉬운 정도 되는 어머니죠. 사장님, 제가 오죽했으면 했는지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제가 증오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장님, 네. 그동안 저희 손님분들 중에 네. 사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오늘은 비도 오고 그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연이 있는 분들. 네. 좋아요. 오늘은 갑자기 맑은 날씨였는데 또 비가 오고, 저는 약간 이 비가 오면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해지고, 사춘기도 아닌데 네. 아마 그걸 뭐라 그러죠? 여성분들 갱년기요? 갱년기. 남자도 갱년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나이가 들면은 네. 남자는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네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네, 나오고, 맞아요. 맞나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아, 네네. 그죠. 요즘에 왜 그러지? 막 그런데 사실 요즘에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 계통에 거의 27년 정도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손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거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미안하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주제를 가지고 금은방에 있었던 사연과 더불어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비도 오고 그러니까. 비도 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 좀 네. 넘었거든요. 네. 저희 때 정도 되면 한 100세까지는 사나요? 그쵸. 요즘 거의 8, 90대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죠.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젠가 사람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누구나 죽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네. 건강이 무너지면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몸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노화라는 거,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내 몸, 내 피부, 이거는 순리대로 점점점 노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는 뭐 한 75세 정도 되면은 내 말과 행동 거지도 노화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늦추고 내가 즐겁게 살고 아프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은 건강, 체력,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성 씨. 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 주위에. 와, 진짜 인맥 장난 아니에요. 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평생 내 친구는 제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한 명, 많게는 한 3명 정도만 네.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가족 같은 친구, 내 영원한 친구만 있으면 되지, 그 외에 뭐 친구나 사회적인 뭐 누구를 만나고 또 소개를 받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인맥이 좋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세상을 잘 살았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몇 명이 전부지,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맥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할 그런 시간이 있다면 네.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요건 내가 좀 자제해야지 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내내면서도 그걸 잘 못해요.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과정이 되풀이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순간적인 쾌락, 내가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네. 열거하지. 왜냐하면 뭐 담배 끊었는데 담배가 피고 싶다든가, 뭐 술을 하고 싶다든가 해서는 안 될 범죄적인 일이라든가, 뭐 남녀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유혹이죠, 유혹. 네. 유혹을 이기는 버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간적인 쾌락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순간적인 쾌락을 이기지 못했을 때 불러오는, 특히 나이가 먹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시간을 소비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제가 느껴요. 요즘. 어떤가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친구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네. 노래 부르는 것도 네, 좋아하고 네, 네. 영화 보고 서로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네, 주위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줘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네. 노래방도 가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눈치 보니까 같이 노래방 가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치껏. 네네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러는데 카드 주고 빠져라. 근데 아니다. 나는 애들이 나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게 나이 먹으면 다 내 거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뛰어놀려고 그러면 더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습 좀 해라 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느낀 건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은 주위에서도 그래요.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나 혼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맛있는 걸 해먹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지 건강 아까 얘기했죠. 체력을 기르는 거 중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소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순간의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네. 그리고 외로움에 익숙해지면서 결론이 나오죠. 이 모든 네 가지의 결론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내가 나이가 먹어도 외로움도 익숙해지는 거고요. 쾌락도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대인관계도 내가 종합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나이 먹어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27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안타깝고 눈물 나고 마음이 시린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해당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전 틀림없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구독자 수가 10,000명일 때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네.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마음이 또 급해져서 네, 네, 그냥 네. 오늘 또 이때 분위기 이러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손님도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 좀 비가 휴가 오는- 기간이어가지고요. 네, 네. 그런 거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일 생각이 나는 손님은요, 좀 초췌하신 분이었어요. 배낭을 메고 오고, 뭐 머리도 다듬지 않고요, 수염도 깎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잠깐 저랑 상담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골드바 1kg짜리 2개를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시기에는, 이분이 이렇게 좀 고액으로 이렇게 살 분인가? 라고 약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숙연해졌어요. 그분이 아내는
없었고요. 혼자서 딸 둘을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딸을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큰 딸만 주면 뭐하니까 작은 딸까지 주고 싶어서 네. 오늘 다 모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근데 딸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네.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부터 준비를 했었고 이제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1kg짜리 2개를 가져가면서 케이스에다가 자기 딸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그 둘째 딸 이름을 적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대더라고요. 근데 저 마음이 좀 짠했어요. 네. 뭐 어디가 얼마나 아프시고 어떤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걸 가슴에 이렇게 딱 안으면서 가는 동안에 제가 마음이 조금 많이 슬펐어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미안함, 존경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두 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영종도에서 사시는 분인데 종로 상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거예요. 나이는 한 8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걸음걸이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요. 항상 저희 매장에 올 때마다 손을 잡고 오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뻐 죽으려고 그래요. 이분은 이 연세까지도 이게 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빨개셔가지고 나오시면서 여기 종로에 나오면요. 옛날에 자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식사 한번 하고 약주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실 때마다 저희 매장에 6, 7번 정도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네요. 그분은 그냥 그 할머니 눈만 보고 팔찌 순금으로 해주죠, 반지 해주죠, 목걸이 해주죠. 그리고 이 아버님은 따로 별도로 골드바를 사세요. 어느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또 할머니를 뭘 사주시고 그렇거든요. 참 보기 좋아요. 너무너무 보기 좋고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정말 눈이 초롱초롱해요. 언제만 자기 아내 그 할머니를 볼 때만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거리 보면서 뭐 해줄까? 그러면 아니 됐어요. 그러면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팔찌 해. 그런 말투와 이 눈빛이 너무 보기 좋고 사랑스러웠었어요. 너무 로맨틱하네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좀 얘기가 조금 너무 다운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할게요. 네. 나이대가 한 50살 정도, 50 정도 되는 어머니죠. 저희 매장에 한 자기 딸이 또 둘이 있는데 자기 막내딸을 데리고 저희 매장에 한 2번인가 3번 온 적이 있었어요. 신문 같은 거나 방송을 보면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하면서 자식까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계속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은 진짜 그 사람은 자기가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다. 하지만 제발 그 죄 없는 자식들은 죽이지 말아다오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단체가 있으면 제가 기부라도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제 이런 마음이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상산이 쪼개졌어요. 그분의 과거 얘기를 듣고 정말 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때 임신했던 자기 둘째 애를 갖다가 유산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운명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애가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를 가졌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세상이 싫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오죽했으면 두 딸을 죽이고 제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겠는지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제가 증오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오죽했으면, 내 마음이 오죽했으면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죽이고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이기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너무 반성했어요. 제가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뉴스, TV, 아유 나쁜 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런 놈들은 그냥 죽어도 싸,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겸손하고 이기적이지 않는 게, 옛날에 저기 우성 씨 영화 중에 몸에다가 이렇게 막 낙서하면서 하는 영화 혹시 몰라요? 이렇게 몸에다가 낙서? 네, 몸에 낙서하면서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막 메멘토라고. 그 메멘토. 그 크리스토퍼 놀란. 그 사람이 그 논란이에요? 맞아요. 이거 네, 인셉션이나 뭐 다크나이트, 배트맨. 네. 네, 그거 만든. 조커. 네, 맞아요. 아, 그랬구나. 네네네.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네네. 어쩐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메멘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뜻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어인가 그렇고요. 기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멘토가 기억을 안 돼서 그 기억을 몸에다 막 써가지고 네. 보면서 기억하는 그런 네. 건데요. 로마 시대 때 네. 군사들이 옷이 멋있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딱 맞아요. 쓰고 갑옷 입고 네. 칼도 가져가고 네. 모든 세계를 평정하다시피 한 이유가 전쟁을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단어가 나와요.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메멘토 모리요? 예, 싸움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이라 그래서 막 거기서 뺏어온 거 이만큼 싣고 노예들도 막 끌고 오고 개선문이라 그래가지고요. 군사들이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시민들이 쫙 도열을 해서 나팔도 불고 노래도 부르고 환영을 하고 꽃가루 뿌려주고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쵸. 마치 뭐 월드컵 우승해서 카퍼레이드 하는 느낌이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쫙 오면요, 맨 뒤에서 북을 쳐요. 그 박자를 맞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서 메멘토 그러면 뒤에서 모리라고 해요. 모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모리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개선 장군처럼 쫙 들어오는데 사람이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천하를 얻는 것처럼. 네. 그럴 때 뒤에서 북을 치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겸손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억울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다지는 거예요, 마음을.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너도 언젠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죽는다. 지금은 기쁘고 환호성을 치지만은 네. 우린 죽는다 하고 뒤에서 계속 그런 멘트를 나누면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일개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분의 마음을 전혀 동요하지도 않으면서 내 말을 내가 짓거렸다는 그 자체가 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제 그 메멘토 모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보통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를 고난에서 희망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메멘토 모리처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은 요 순간을 참고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데요. 아까 메멘토 모리처럼 죽음을 기억하라. 개선 장군들이 오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상기해라는 뜻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쁘고 진짜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너무 흥청망청 기분 좋아서 오버하지 말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 뭐 하면 왜 그런 거 있어요? 고집이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고집이 세지는데 밥 줘! 제 시간에 밥 안 주면 화를 내는 거. 그것도 고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은 이제 당 때문에 당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고집이 세지는 건 맞습니다. 왜 고집이 세지는 줄 알아요? 그냥 경험으로 축적된 게 많으니까 고정관념이 많이 쌓여서 그럴 것 같아요. 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서 그런 거야. 아, 네네네.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내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내 얘기 좀 들어. 어? 왜 지하철 타고 가면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 맞아요. 야, 네가 잘했어 못했어. 네네네. 그분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불쌍한 분이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아무한테나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 어떤 거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네.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런 식이라도 분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겸손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들고요. 또 그래요. 어떤 아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